여러분은 곁에 걸러야 하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걸러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생을 우울하게 만들고 상처만 남겨 정작 좋은 사람에게 쓸 소중한 시간과 힘마저 없애버리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사람으로 인한 상처만큼 큰 것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걸러야 할 사람,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의 유형에 더욱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 모습은 쉽게 알기 어렵습니다. 악하면 악할수록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본 모습이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를 포착하면 걸러야 할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람을 현명하게 거르는 기준, 걸려야 할 사람을 쉽게 보는 5가지 방법에 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힘없는 사람을 대할 때를 봐라. 우리가 타인을 대하는 방식은 그 자체만으로도 스스로의 품격을 반영한다. 특히 서비스직 종사자들에 대한 태도는 그 사람의 본성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준다. 이른바 웨이터의 법칙으로 불리는 이 사람을 보는 관찰법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의 본성이 어떤지, 사람을 대하는 진정성과 존중이 담겼는지를 드러낸다. 우리는 말과 행동을 통해 타인에 대한 관용과 너그러움, 그리고 진정한 배려의 마음을 나타낸다. 그렇기에 그게 누구이든 타인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본인에게는 친절하더라도 진정한 동반자로 여기기 어렵다. 많은 비즈니스 리더들과 CEO들은 이 웨이터의 법칙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파트너를 선별하며 상황에 따라 변하는 태도를 보이는 못된 사람과의 거래를 꺼린다. 그들은 직원을 존중하는 태도 속에서 훌륭한 인간관계를 조성하고, 이는 결국 그들의 조직이나 사업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는다. 반면 힘없는 사람을 하대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와 같은 무례한 태도를 타인에게 아무렇지 않게 향할 가능성이 있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은 타인이 자신보다 상황적으로 위협적이지 않을 때, 즉 힘의 균형이 자신에게 기울어져 있을 때 드러난다. 이는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며 존중해야 할 사람을 가려내는 중요한 시험대가 된다. 만약 당신이 힘없는 사람에게 평등하게 대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인격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의 인간관계와 비즈니스 거래에서 이 웨이터의 법칙에 주목함으로써 더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인간관계를 도모할 수 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존중하는 자세야말로 그 사람의 인품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겸손과 관대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종적으로 웨이터의 법칙은 단순히 타인을 대하는 하나의 방식이 아니라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유용한 도구이다. 우리 각자는 어느 날 운명의 주인공이 될 수도, 또는 남의 이야기 속 조연이 될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리가 타인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나약한 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갖고 끊임없이 관계를 가꾸어야 한다. 두 번째, 놀이나 술자리에서의 모습을 봐라. 사람의 진심이나 본성은 평상시보다는 한계 상황에 처했을 때 더욱 잘 드러나는 법이다. 술자리나 게임, 스포츠 경기처럼 승부욕이 발동할 때 보이는 사람의 태도에서 그 사람의 인격을 엿볼 수 있다고 한다. 흔히 술은 사람을 변하게 만들고, 게임은 그 사람의 분노나 숨겨둔 얼굴을 드러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술에 취했을 때나 경기 등의 팽팽한 경쟁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종종 까칠해지곤 한다. 이를 통해 평소 볼 수 없던 그들의 숨겨진 면모가 드러나기도 한다. 승부에 깊이 몰입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욕심을 부리거나 경쟁 상대를 은근히 자극하는 말을 던진다. 물론 그런 행동이 가볍게 재미를 위한 것인지 혹은 실제로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가끔은 이러한 행동이
친목 도모의 한 방법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가족들과의 명절 화투에서 싸움으로 번지는 심각한 경우도 있지 않은가. 이러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화를 내며 주변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친구로서나 동료로서 기피 대상이 된다. 이는 평소에 보이지 않던 분노의 일면이나 배려 부족을 드러내는 순간이기도 하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정리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술을 마시고 나서의 행태는 사람들이 술 먹은 탓이야 하고 변명하지만 도무지 봐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 그리고 평소에 보이지 않던 최악의 행동이나 부적절한 행동을 할 때는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한다. 실제로 술은 그 사람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술자리에서의 돌발 행동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절제를 할 수 있는지, 얼마나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지를 쉽게 가늠하게 해준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자기 절제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언행을 삼가야 하는 책임이 있다. 친구나 가족, 동료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며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은 결코 대단한 상황에서가 아니다. 그저 일상에서의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된다. 세 번째, 내가 별 볼 일 없어졌을 때를 봐라. 우리의 인생이 항상 잘 풀리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인생에서 바닥을 칠 때가 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사업에 실패하거나 실직하여 방황할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진면목을 확인하게 된다. 바로 그 순간 어떤 이들은 본색을 숨기지 못하며 차갑게 돌변하기도 한다. 소위 흔히 말하는 남에게 의지하기 힘든 상황, 있는 척하던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따져가며 관계를 피하는 것을 볼 때 그제야 비로소 진정한 친구, 진정한 인간관계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어려워진 사람을 바라보는 주변의 태도는 제각각이다. 어떤 이들은 자신 역시 상황이 힘들다 하며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는다. 마치 상대가 약해질 대로 약해진 것을 알고 있기에 본심을 드러내는 것처럼 말이다. 고난의 시간을 보낸 이들은 그 경험을 통해 바닥에서부터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우고 누가 진정한 벗인지 알아본다. 어려울 때 건네진 작은 손길은 그 어떤 때보다도 크게 다가온다. 누군가는 손을 내밀어 줄 것이고 또 다른 이들은 등을 돌릴지 모른다. 사업의 실패 후 작은 부탁조차 거절당하며 인간관계의 비정함을 회고하는 이가 있는 반면 도움의 손을 받는 이도 있다. 이러한 관계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일지 모른다. 깊은 유대를 희망했던 바람이 일방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정신적으로 무너지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긴 인생에서는 이는 그저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다. 바닥을 친 후에 이러한 경험은 오히려 우리에게 선물과도 같다. 우리를 의심 없이 받아줄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가려내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의 길에서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잊지 말고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경험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든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았는지, 누군가를 이용하기만 하지는 않았는지, 진심으로 대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곤란한 우리를 외면한 이들에게만 화를 내기 전에 우리 스스로도 진정한 친구였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 순간은 우리가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진정한 성공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깨닫는 시간이기도 하다. 바닥까지 내려간 후 다시 올라서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인생의 굴곡을 이기는 힘을 기르고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가질 수 있다. 진정한 친구는 이런 우리의 고난을 함께 겪으며 지지를 아끼지 않는다.
그들은 실패를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용기를 북돋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민다. 그런 친구란 매우 귀하고 소중한 존재다.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도와주는 이들은 진실로 우리의 행복을 바라는 사람들이며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우정의 의미다. 그러니 바닥을 쳤을 때 멀어진 이들에게 너무 서운해하지 말자. 오히려 그 순간을 포용하며 우리 곁에 남아있는 진정한 동반자들을 가까이 하자. 그리고 나아가 어려워진 사람을 보았을 때 우리도 먼저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이 되자. 마지막으로 어려운 시기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임을 기억하자. 운명의 바퀴는 끊임없이 돌고 있다. 오늘 내가 곤란을 겪고 있다면 내일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을 수 있다. 오늘 나를 돕는 친구는 내일 내가 도울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곤란한 시기일수록 서로에게 의미 있는 지지자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인간관계를 따뜻하게 만드는 기본이다. 네 번째, 내가 잘 됐을 때를 봐라. 때로 삶에서 우리는 행운을 맞이하거나 큰 성취를 이루게 되는 순간이 있다. 자신의 기쁨을 친구와 나누고 싶어 소식을 전하는데 이런 좋은 날에도 친구의 반응이 미지근하거나 탐탁치 않은 경우가 있다. 그거 별거 아니잖아. 다른 사람은 더 대단한 걸 했다던데? 와 같이 기쁨보다는 질투나 경쟁 심리를 드러내는 사람들 말이다. 이럴 때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옛날 속담이 떠오른다.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러한 반응을 느낄 때마다 진정한 친구를 가려낼 수 있는 기준을 세우게 된다. 진정한 친구라면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러나 현실은 언제나 이상과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자신의 성취를 솔직히 말하고 공유하고 싶어도 언제나 마음이 편하지는 않다. 남의 성공에 부러움을 갖기보다는 진심으로 축하를 해줄 줄 아는 사람, 그게 진정한 우리의 벗이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친구의 성공을 자신의 실패로 받아들이며 거리를 둘 수도 있다. 이는 성공에 대한 자신의 열등감과 부질없는 비교에서 비롯된다. 이런 관계는 일방적이며 지속하기 힘들다. 때문에 이런 관계에 집착하기보다는 서로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바탕이 되는 진정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행복한 순간을 나누는 이들의 반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계속해서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관계에 거리를 두거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자신과 상대방의 감정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진심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갖고 나가는 것, 그것이 참된 친구를 알아보는 또 다른 지혜다. 다섯 번째, 내가 잘해줬을 때 잘해줬더니 당연한 자기 권리인 줄 알아. 이 말은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고 많이 뱉게 되는 말이다. 너무 오래 잘해주면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사람도 점차 감사함을 잃고 도움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기 시작한다. 이런 현상은 흔히 볼 수 있다. 물론 세상 어디에나 이런 사람이 있다. 은혜를 기억하는 대신 은혜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며 또 무언가를 요구하기 시작한다. 항상 누군가의 도움을 기대하며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내 주변에 보인다면 그때는 반드시 거리를 두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그 외의 때에는 무심한 척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들 역시 우리의 삶에서 걸러야 할 사람들이다. 하지만 애초부터 도움을 거절하지는 마라. 내가 들어줄 수 있고 들어줘도 큰 손해가 아닌 부탁이라면 오히려 처음에는 작은 도움을 주며 상대를 관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큰 도움을 주기 전에 작은 도움으로 상대의 태도를 살펴볼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진정한 성격을 더 잘 알 수 있다. 나를 필요로 할 때만 나타나는 사람 같다면, 처음에는 작은 도움부터 시작하고 고마워하는 것 같다면 도움을 천천히 늘려가며
그 사람의 반응을 관찰해야 한다. 한편 상대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나도 역으로 도움을 요청해보고 그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상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확인함으로써 상대가 고마움을 아는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다. 상대가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작은 부탁 정도는 기꺼이 응할 것이다. 하지만 상대가 나의 부탁을 거절하거나 핑계를 댄다면 그때는 걸러야 할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진정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상부상조하는 사람이 가까이에 있을 때 우리는 더 행복해진다. 반대로 도움을 과하게 요구하고 감사함도 없이 부탁만 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는 인간관계를 신중하게 선택함으로써 더욱 행복하고 즐거운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오늘은 사람을 현명하게 거르는 기준, 걸려야 할 사람을 쉽게 보는 5가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지혜들이 어떠셨나요? 이 지혜들이 도움이 되셨거나 혹은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입니다.